자, 오늘은 아미노산의 적정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적정 곡선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가 항상 등장을 하죠. 산이나 염기를 첨가해도 어떤 구간에서는 이렇게 pH가 변하지 않는 구간, 완충 구간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아미노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모든 아미노산들은 이렇게 카르복실기 부분과 아미노기 부분, 이렇게 두 개의 작용기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아미노산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카르복실기든 아미노기든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수소이온을 받을 수도 있고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주변 환경으로 수소이온을 내놓는 산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이다 라고 했고요. 그런 수소이온을 내놓거나 받아들이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위가요. 아미노기랑 카르복실기 이렇게 최소 두 군데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아미노산은요. 이런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이 최소 두 개의 작용기에 대해서 각각의 고유한 pKa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각각 아미노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보통 이 카르복실기 쪽의 작용기에 수소이온을 내놓고 받아들이는 이 부분의 pKa 값은 보통 2에서 3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아미노기 쪽에서 수소이온을 내놓고 받아들이는 이쪽의 pKa 값은요. 보통 9에서 10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체 pH, 한 pH가 7.4 정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몸의 이 7.4 정도 pH에서는요. 이 벌써 카르복실기 부분의 pKa보다 우리 몸의 pH가 더 높죠? 그러니까 카르복실기 부분은 이렇게 수소이온을 이미 내놓은 상태, 음전하를 띈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반대로 7.4 정도의 pH에서는 아미노기의 수소이온을 내놓는 정도, 아미노기의 pKa 값이 한 9에서 10 사이니까 아직 7.4에서는 수소이온을 보통 내놓지 않죠. 그러니까 아미노기는 아직 수소이온을 내놓지 않고 이렇게 플러스를 띈 채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옆에서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아미노산은 최소 두 개의 pKa 값을 가집니다. 카르복실기 부분의 pKa 값이 있고 아미노기 부분의 pKa 값이 따로따로 각각 존재를 하는데요. 보통 이 카르복실기 쪽의 pKa 값 있죠? 이 카르복실기 쪽의 pKa 값을 보통 pKa1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카르복실기에서 수소이온을 내놓고 받아들이는 이 정도를 pKa1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이 아미노기 쪽 있죠? 아미노기 쪽에서 수소이온을 내놓고 받아들이는 이 정도를 pKa2라고 부릅니다. 아미노기 쪽에서 받아들이고 내놓는 정도를 pKa2라고 한다. 이렇게 최소한 아미노산은 두 개의 pKa 값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 밑에 이 적정곡선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가로축은 OH-, 그러니까 염기를 첨가를 하는 거죠. 염기를 점점 첨가할 때마다 세로축의 pH 변화를 한번 보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이렇게 가로축에 염기를 첨가하면요. OH-에 염기를 첨가할수록 pH가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증가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 어떤 물질이 산을 내놓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버퍼 역할, 그러니까 완충작용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요. 어떤 구간에서 pH 변화가 약간 천천히 되는 pH 작용이 완충되는 구간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염기성 물질을 첨가를 해도 pH가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잠깐 완충작용, pH 상승을 살짝 늦춰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구간이 존재를 하려면 산을 내놓고 받아들이는 작용기, 이런 작용기들이 존재를 해야 한다. 근데 아미노산은 이런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작용기가 최소한 두 개는 존재한다는 거죠. 아미노기랑 카르복실기.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이런 완충작용할 수 있는 구간도 최소한 두 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요. OH-, 그러니까 염기성 물질을 점점 첨가를 한 거죠. 점점 염기성 물질을 첨가하면 원래 pH가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아미노산은 작용기가 최소한 두 개 존재하죠. 카르복실기랑 아미노기가 존재를 하니까 pH가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완충하는 구간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다시 높아지다가
또 완충하는 주근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두 군데의 완충, pH 변화를 저항하는 완충 구간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아미노산의 적정 곡선이고요. 아까 카르복실기 부분에 pKa 값이 더 낮다고 했죠? 카르복실기의 pKa 값은 보통 2에서 3이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글라이신을 가지고 한번 적정 곡선을 그려본 건데요. 글라이신의 카르복실기 부분의 pKa 원값이 2.34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은 뭐냐면요. 글라이신 같은 경우는 pH가 2.34 정도가 됐을 때 이 구간에서 이렇게 pH 변화에 저항하는 완충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카르복실기 부분의 완충작용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 부분 있죠? 이 카르복실기 부분이 pH 2.34에는 이렇게 전하를 내놓은 형태로도 존재를 하고 수소이온을 갖고 있는 형태 이렇게도 각각 존재를 한다. 그래서 버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34 부근에서는 pH 변화에 저항하는 이런 구간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pH가 이보다 더 낮은 경우에서는요. 그러니까 엄청 산성 환경인 거죠. 주변에 수소이온이 너무 많은 상태다. 이 구간에서는 주로 이런 형태 아미노기는 플러스 차지를 띠고 카르복실기 부분은 COH 형태로 존재하는 이 부분이 많은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또 만약에 pH가 2.34보다 이상, 2.34 이상으로 넘어가면 카르복실기 부분은 수소이온을 내놓고 이런 CO- 형태, 이런 형태로 주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완충 구간을 통과를 하면요. 다시 pH가 염기를 첨가하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완충 구간이 아니니까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 아미노기의 pKa 부분, pKa2가 한 9.6이라 되어 있네요. 이 구간에 이르면 다시 완충 구간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염기를 첨가해도 pH 변화가 좀 더디게 완충되는 구간이 다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이 아미노기의 NH3 플러스랑 NH2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형태로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다. 그러다 다시 9.6보다 증가를 하면 이런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의 적정 곡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염기성 물질을 이렇게 첨가하면 원래 pH는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아미노산 같은 완충작용할 수 있는 물질은 이런 완충 구간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pH 변화를 살짝 저항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를 한다. 이 구간은 완충작용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용기, 그러니까 아미노기랑 카르복실기 이 두 개의 작용기 때문인데 pKa 값이 2에서 3 사이는 보통 카르복실기의 작용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pKa 값이 9에서 10 사이, 이 높은 pH에서 완충작용은 보통 아미노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아미노산들은 보통 이렇게 두 개의 작용기를 최소한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에 완충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적정 곡선에서 중요한 게 이렇게 완충 구간이 존재를 할 때마다 아미노산의 전하값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전하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pH가 아주 낮을 때는요. 아미노산의 내차지, 전체적인 내차지가 플러스로 존재를 하고요. pH가 엄청 높을 때는 아미노산의 내차지가 음전하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값, 그러니까 이 두 가지 pKa 값의 중간에 존재를 할 때는요. 이 중간 구간에서는 카르복실기랑 아미노기 모두 전하를 가지고 있죠. 두 작용기 모두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 내차지, 분자 전체의 전하는 상쇄가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니까 0으로 상쇄가 된다. 이 pH가 변함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전하값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렇게 아미노산의 내차지가 0이 되는 순간 이때의 pH를 우리가 pI 값이라 부른다고 했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건요.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이죠. 글라이신을 가지고 한번 적정 곡선을 알아본 거고요. 근데 어떤 아미노산들은요. 이 곁삿을 알기에 산성이나 염기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작용기를 가진 그런 아미노산들이 있죠. 바로 염기성 아미노산이나 산성 아미노산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산성 아미노산이나 염기성 아미노산들은 곁삿을 알기에도 따로 pKa 값이 추가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이 pKa 값은요, 최소 값이 2개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어떤 아미노산들은 2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한번 염기성 아미노산들을 표시를 따로 해볼게요. 아르기닌이랑 리신, 히스티딘 이렇게 염기성 아미노산이었죠. 그리고 아스팔틱 액시드랑 글루타메이트는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애들은 염기성 아미노산이고요. 아르기닌, 리신, 히스티딘 염기성 아미노산이고, 빨간색으로 체크한 애들은 산성 아미노산이죠. 아스팔틱 액시드, 글루타메이트. 이런 염기성이나 산성 아미노산들은요, pKa 값이 사이드 체인, 그러니까 곁사슬 알기에 pKa 값이 추가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pKa1이라 돼 있죠. 이 pKa1은요, 아미노산들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 카르복실기에 대한 COOH 카르복실기에 대한 pKa 값인데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2에서 3 사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아미노산의 pKa 값을 봤는데 만약에 2에서 3 사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 카르복실기에 대한 pKa 값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Ka 값 2는 아미노기, 아미노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 아미노기에 대한 pKa 값입니다. 보면 다 9에서 10 사이죠. 그래서 어떤 아미노산의 pKa 값이 9에서 10 사이다. 그럼 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아미노기에 대한 pKa 값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미노산들은 pKa3도 존재를 한다 했죠. 이 곁사슬에서 수소이온을 내놓거나 받을 수 있는 작용기가 존재를 하면 pKa3가 추가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 염기성 아미노산들에 대한 pKa3 값은요, 보통 값이 되게 큽니다. 염기성 아미노산들은 값이 크다. 반대로 산성 아미노산에 대한 pKa3 값은요, 보통 값이 낮죠. 2에서 3 사이는 아니어도 한 3에서 4 사이로 낮은 값을 보입니다.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런 산성 아미노산들은 곁사슬에 존재하는 게 카르복실기가 추가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르복실기의 pKa 값은 낮으니까 한 3에서 4 정도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런 염기성 아미노산들 같은 경우는 곁사슬에 존재를 하는 게 아미노기가 추가로 존재를 하는 거죠. 아미노기가 추가로 존재를 하니까 12.5, 10.5, 6 이 정도로 높은 pKa 값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염기성이나 산성 아미노산들 같이 pKa3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pKa 값이 3개가 존재하면은 이런 완충 구간도 3개가 존재를 할까요? 네, 실제로 그런데요. 이거는 아르기닌이랑 아스팔틱 액시드, 그러니까 산성 아미노산이랑요, 염기성 아미노산의 각각 적정 곡선을 한번 나타낸 건데요. 이런 산성이나 염기성 아미노산들은 pKa 값이 3개가 존재한다 그랬죠. 모든 아미노산이 다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카르복실기랑 아미노기에 대한 pKa 값이 존재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곁사슬 알기에 대한 pKa3가 존재를 한다 했죠. 그래서 아스팔틱 애시드, 산성 아미노산을 보면요, 이 카르복실기의 pKa1 값이 2.1로 이렇게 원래 존재를 하고요. 아미노기,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아미노기의 pKa2 값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아스팔틱 액시드는 이 곁사슬에 카르복실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pKa 값이 pKa3 3.9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틱 액시드는 적정 곡선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완충 구간이 3번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아르기닌 같은 염기성 아미노산은요, 곁사슬에 아미노기가 더 존재를 하죠. 그래서 2.1에서 원래 카르복실기에 대한 완충이 일어나고, 그리고 pKa2 값 9.0 지점에서 완충이 한 번 더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곁사슬에 의한 완충 작용이 12.5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미노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작용기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적정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아까 이런 적정 곡선에서 전하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 했죠. 다음 시간에는 이 전하의 변화에 따른 이 PI 값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